증시 전문 프로그램 투자불변의 법칙 필살기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추석 연휴를 맞아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요. 또 투자자라면 연휴 이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추석 전까지 우리 증시가 반등에 나서면서 과연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잠시 후 추석 이후 증시는 물론이고 하반기 시장 방향과 전략을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는 추석 연휴로 짧은 한 주를 보냈지만 그 속에서도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졌는데요. 김호영 대표가 살짝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또다시 정치 테마주가 들썩였는데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정치 테마주에 대한 현명한 대응책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추석을 맞아 풍성한 수익을 안겨줄 파이브스타만의 핵심 종목도 준비하셨다고 하죠? 네, 추석 이후 여러분들의 계좌를 알차게 만들어줄 핵심 종목을 잠시 후 소개해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자들에게 속 시원한 해법과 전략을 세워줄 투자불변의 법칙 필살기 파이브스타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상승 기대감을 키웠던 국내 증시 9월 11일 수요일 코스피 2049포인트, 코스닥 630포인트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계속되는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파이브스타는 놀라운 적중률과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오이노색 필승 전략으로 무장한 파이브스타. 그 가운데 수급이 확실한 중소형주를 집중 공략, 완벽한 매매 타이밍으로 수익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김호영 대표의 수익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호영 대표는 지난 5일 기능성 실리콘 소재 전문 업체죠. 한국 바이오젠을 정확히 공략해서 단기 16%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필살기의 뉴페이스죠. 뉴스타 역시 알찬 수익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매매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한송희 대표의 수익률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송희 대표는 지난 4일 반도체 장비 업체 원익 IPS로 단기에 10%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빛나는 수익을 쌓아가는 파이브스타와 뉴스타, 올스타의 핵심 종목 및 투자 전략은 톡방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과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도 파이브스타의 투자 전략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SBS, CNBC, 파이브스타를 검색하시고 다양한 주식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이번 주 가장 핫했던 이슈를 분석해보면서 투자 해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추석 연휴 전까지 국내 증시가 반등세를 보이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최근 반등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그동안에 좀 불확실성이 워낙 많았습니다. 특히 외부적으로죠. 바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계속됐는데 일단 빠른 10월 달에 다시 만나서 최소한 스몰 딜 정도는 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혹시 우리 옆에 있는 홍콩이죠. 홍콩에 대한 그 전반적으로 송환 법칙에 따른 그러한 모습이 나왔지만 일단 철폐를 하겠다, 다시 취소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또 나왔고 또 영국 하원이죠. 영국 하원에서 일단 블랙시티 방지 법안에 대한 가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호재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외부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내부적인 수급이 일단 최고의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중에서도 연기금이 9월 달 들어서 정말 공격적인 매수를 아주 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10일까지입니다. 전일까지 본다면 6,700억 이상의 강력한 매수 주체로 떠올랐고요. 물론 외국인들도 전반적으로 9월 달에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매도 규모가 축소되면서 지수의 탄력적인 상승을 이끈 주 원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추석 이후에도 반등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통상적으로 추석 연휴 이후 증시 흐름이 어땠나요? 참 이제 추석
전에 네. 이 주식을 갖고 넘어가야 되느냐, 팔고 넘어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질문을 많죠. 한 20년 동안 받았던 것 네네. 같은데요. 예, 먼저 이제 좀 자료를 보시면은 코스피가 2013년부터 0.2% 오르고 2014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석 연휴 전에는 시장이 좀 빠지다가 연휴 직후에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건데요. 추석 전에 뭐 자금이 필요해서 매도가 많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건 뭐 사실 1990년대나 있을 법한 얘기고 지금은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워낙 글로벌 시장에 좌우 많이 되다 보니까 연휴 기간 동안에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다. 그래서 혹시 그럴까 봐 미리 좀 리스크를 제어하는 측면에서 팔고 넘어가는 경우가 좀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별일 없었네 다시 사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석 때뿐만이 아니라 연휴 기간에는 대부분 이런 현상이 좀 관찰이 되는데요. 2011년 이후에 이틀 이상, 그러니까 주말이 아니라 이틀 이상 연휴가 낀 그거를 그랬을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연휴 시작 전 7개월 전부터 좀 떨어졌어요. 0.6% 평균 떨어지고요. 연휴 끝나고 7일 동안, 7거래일 동안은 무려 0.9%가 상승했다라는 그런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통계는 통계일 뿐이죠.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가 리만 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해서 촉발이 됐는데 그게 생긴 날이 바로 추석 연휴였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도 추석 연휴 직후인 9월 27일 날에는 0.7%가 올랐지만은 28일 날 상투치고 거기서 뭐 악몽의 10월이 시작이 예. 됐었죠. 그래서 뭐 꼭 그렇다는 거 아니고 올해도 지금 연휴 직전에 좀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오르기 때문에 뭐 통계는 통계일 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올해는 과연 어떨지 궁금해지는데 자, 먼저 앞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벤트부터 체크해 봐야겠죠. 네, 일단 앞으로 추석 이후에 이벤트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추석 연휴 기간을 보내는 동안 12일이죠. 네. 유럽 중앙은행에서 정책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다음 주입니다. 17일과 18일 미국의 FOMC 회의가 개최되는데 과연 거기서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아니면 동결할 것인가. 물론 일부에서는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인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동결이 된다면 일단 시장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국내 증시가 8월 급락분을 만회했습니다만 여전히 대내외 불안 요소들이 상존해 있어서 시장 방향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파이브스타 두 분의 시장 전망에 대한 의견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추석 이후에도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O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올려주세요. X고 중립이고. 네. 자, 먼저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이유를 들어볼게요. 일단 8월 6일 날 기록했던 코스피 1891은 PBR로 보나 배당 수익률로 보나 뭐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과감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홍콩이라든가 브렉시트 우려도 상당히 낮아졌고요. 네. 또 금리 인하라든가 지준율 인하 등 각국 중앙은행의 부양책들이 연달아서 지금 나오거나 또는 이미 나왔고요. 여기다가 뭐 아까 이상원 대표도 얘기했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스몰 딜로 이제 점점 자리를 좀 잡아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뭐 긍정적인 최악의 국면은 벗어났다라고 보지만은 그래도 2050을 여기서 바로 돌파를 해서 안착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사실 미중 무역 협상은 작년서부터 계속해서 뭐 곧 타결될 것이다 얘기가 나왔지만은 못 되고 지금 1년 반 정도를 끌어온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언제 지금 뭐 타결이 확실히 될지도 확실치 않고요. 언제 틀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경제 지표는 물론이고 국내 경제 지표도 좀처럼 지금 회복의 기미는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잠깐 반짝하던 외국인 매수세도 뭐 화요일하고 수요일 또 주춤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코스피 2050 지금 코스피가 2049.2로 끝났는데요. 2050이면은 12개월 선행 PER로 봤을 때 10.94배입니다. 10.94배, 11배 육박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도 좀 있고 20일 이격도 103.6, 7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 이거는 올 초 이후에 가장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단기적인 조정은 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이상원 대표는 중립을 들어주셨어요? 예, 역시 뭐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얘기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네. 일단 당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음 주입니다.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대로 FOMC에서 과연 금리가
인하하느냐 아니면 동결이 된다 하면은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저는 무게 중심을 다음 주 FOMC 두겠고요. 단지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60일 이동 평균선을 지난 화요일이었죠. 돌파했기 때문에 이교종이 분명히 필요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눈이 강조드렸던 대로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한다면 현재 지수대에서 2050선을 돌파, 2080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의 눈과 귀는 어차피 다음 주 17일과 18일 미국에 쏠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 이후 시장 향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 주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금주의 증시의 키워드 만나보시죠. 남은 하반기 수익을 제대로 올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주도주 선점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최고의 수익률과 적중률을 자랑하는 5스타 그리고 뉴스타 10분을 대상으로 추석 이후 시장 상승을 이끌 핵심 유망 업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자, 최고의 증시 전문가가 주목한 남은 하반기 주도주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네, 먼저 4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공동 4위에는 이제 바닥을 딛고 조금씩 회복세를 나타내는 업종입니다. 콘텐츠 관련주, 바이오 관련주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동 2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확인해 보죠. 네, 바로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의 여기 계신 두 분의 얼굴도 보이는데 자, 남은 하반기 기대되는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IHS 마켓이라는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가 있어요. 네. 여기서 보면은 2025년에 바이오 2차 전지 시장 규모가 우리 돈으로 190조, 1,600억 달러, 190조 정도 될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다른 쪽에서 조사한 2025년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가 180조거든요, 우리 돈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보다 훨씬 더 시장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유럽도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독일의 자동차 세 개 회사, 그 벤츠하고 BMW하고 폭스바겐 이 세 개 회사에서 24개의 신차를 내놓는데 그중에서 13개가 전기차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럽이 들어오는 거고요. 네. 디젤 게이트의 주역이었던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2028년까지 70종 이상의 전기차를 선보이겠다라고 공언을 한 가운데 요번에 이제 3개 모델을 내놨는데 3개 모델이 모두 전기차라는 거죠. 또 2020년 말에는 중국이 자국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을 좀 폐지할 그럴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높은 한국 기업들 유리하게 될 것이고요. 또 그동안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좀 폐쇄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가 같이 연합해서 자동차를 만들고 그런 거를 보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전기차로 접어들면서 개방형 그리고 수평 분업 구조로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른 회사와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든가 또 플랫폼을 공동으로 개발한다든가 그러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랬어요. 얼마 전에 UBS에서 GM의 볼트를 분해를 해봤어요. 네네. 원가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딱 보니까 LG전자의 배터리 비중이 전체 원가의 43%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LG전자 말고 LG화학의 LG 배터리, 화학, 예. 그리고 LG전자의 전장 부품이라든가 다른 LG 계열사들의 부품이 들어가는 게 13%입니다. 그러니까 LG에서 만들어낸 게 들어가는 게 56%, 절반이 넘는다라는 거죠. 이게 분업화 현상 그리고 한국 기업의 위상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원재료인 코발트와 니켈 가격도 오르면서 제품 가격도 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사실 2018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네. 올해는 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때 기대로만 올랐기 때문에 실적이 못 쫓아가서 상반기에는 조정받았고 또 ESS 원인 모를 화재가 계속 나면서 그게 이제 실적에도 영향을 줬는데 이제 하반기에는 좀 때가 됐다, 좀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많이 빠지고 가격이 좀 싼 종목 이런 종목들을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물론 중요한 건 실적도 같이 포함되겠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상하 프로테크하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두 개의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상하 프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의 전기차의 핵심 부품이라 할 수 있는 게스킷을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또한 기술적으로 충분한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다시 재상승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에코프로인데요. 2차 전지 핵심 소재 사업을 영위 중인 자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GEM을 연결하는 대상의 종소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기간 조정, 즉 바닥 따지기가 계속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종목 군단들 쪽에 관심을 좀 두는 것도 좋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올스타가 선정한 추석 이후 시장 주도주 또 다른 공동 2위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5G 관련주입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 특히 가을 들어서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준 섹터인데 너무 오른 탓일까요? 조정에 대한 우려도 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5G 관련주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종목별로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예를 그래요? 들어서 에이스테크라든가 예. 또는 오이솔루션, 솔리드 이런 주식은 5월 초에 상투치고 그다음부터 계속 좀 옆으로 가거나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고요. 다산 네트워크스나 유비쿼스 같은 경우는 6월 초에 상투치고 50% 정도 떨어졌다가 거기서 조금 9월 들어서 회복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RFHIC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계속 없다가 8월 들어서 또 갑자기 오르는 그런 네. 케이스고 KMW라든가 HFR, 이노와이어는 뭐 계속해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다라고 보지만은 뭐 워낙 이제 종목별로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9월 5일부터 코스닥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5G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역시 5G에 대한 그 어떤 모멘텀은 좀 살아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5G가 전체적으로 가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종목별로 엇갈린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올스타가 선정한 추석 이후 증시 주도주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바로 IT 반도체입니다. 10분 중 가운데 8분이 이제 선정해 주셨는데 특히 추석 연휴 전부터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다시 계속해서 올라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반도체 업황이 앞으로 개선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많이 나돌았는데요. 특히 이제 3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자시면서 가격이 이제 하락폭이 둔화될 것이고 4분기에는 드디어 재고가 완전히 축소가 된 상황에서 이제 서서히 반등도 시도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많았습니다. 물론 좀 아쉬운 측면도 있는데요. 바로 수급을 본다면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화이트 국가에 제외됐을 때 삼성전자에 대해서 개인 투자가들이죠. 좀 아쉽습니다. 무려 2,150만 주를 매도했는데 이 물량들을 기관들이죠. 연기금을 비롯해서 기관들이 2,300만 주 이상을 매수하면서 전반적인 수급에 조금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났고 거기다가 외국인들도 물론 그동안 8월 말까지는 매도세를 보였지만 9월 달 들어서는 지난 5일까지 3일 연속 200만 주 이상을 매수하면서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일단 전반적인 큰 호재로 작용이 되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IT 반도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또 분야가 세분화돼 있으니까 어떤 분야를 눈여겨보는 게 좋을지 궁금해지는데 뭔가 옥석을 가리는 종목 선정 팁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메모리 업황이 작년 4분기부터 좀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소부장, 김 부장이 아니라 소부장이 소비 장비, 소재 장비 부품을 이제 네. 줄여서 소부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아무래도 장비겠죠. 장비는 한꺼번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텀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가 4월 말부터 메모리가 아니라 비메모리 관련주들 삼성에서 대규모 투자한다. 또 문재인 대통령 나서면서 그쪽이 또 많이 올랐고요. 7월부터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네. 이제 소재주들 상승세가 높았죠. 지금은 전반적으로 조금 주춤한 그런 상태입니다. 4월 이후 오른 종목들 중에서 다시 많이 떨어진 주식 그리고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주식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그 두 종목군들의 차이점이 뭐냐 보면은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야 이게 좋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우하면서 같이 그 기대감으로 올라갔는데 실제로 실적 까보니까 이 뭐야 이거 이렇게 되면 다시 떨어지는 거고요. 근데 역시 실적이 좋네 그렇게 하면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지금 3분기가 7월, 8월, 9월까지 3분기인데 3분기 예상 실적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예상 실적이 물론 확정되는 건 아니지만은 예상 실적이 좋으면은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높죠. 예상 실적 좋은 종목 위주로 좀 매매를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원 대표도 사실 그 일본 수출 규제와 맞물린 그 소재 부품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언급을 주셨는데 여전히 그 전략이 괜찮은 거예요? 예, 일단 저는 IT 중에서도 소재 부품 쪽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미 정부죠. 소재 부품 장비 지원 예산이죠. 2,700억 정도를 이미 지금 어떻습니까? 반영해서 집행하겠다 하는 얘기가 나왔고요. 또 일부 소재 부품 관련주들이 이제 일본 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빠르면 10월 달부터 투입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 수익을 냈던 일본 기업들의 그 빈자리를 우리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차지하게 된다면 수익과 매출이 동시에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소재 부품의 관련주들은 조금 더 계속해서 무궁무진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또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석 이후 남은 하반기 눈여겨볼 유망 업종까지 살펴봤고요. 두 분의 의견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보유할까 매도할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매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죠. 이제 더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별들에게 물어보세요. 지금부터 한 주간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들을 5스타와 함께 집중 분석, 또 별점으로 투자 의견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호영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대응 전략까지 꼼꼼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이 대우조선해양은 8월 약세장에서도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 보였죠. 일단 조선주 전체적으로 상승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조선주가 글로벌 선박 발주 시장에서 4개월째 수주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업종 전체를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자세하게 보면 조선주 빅3 중에서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는 신규 수주가 사실 좀 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지금 상승 분위기는 이런 업종의 상승에 이 흐름을 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2분기까지 흑자 달성을 성공을 했습니다. 2분기에 1,000억 원 가량의 공사 손실 충당금 환입이 있었고요. 통영함과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서 700억 가까운 환입이 있었는데, 이런 일회성적인 수익으로 인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기록을 했던 만큼 이 실적 모멘텀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별점 줬을까요?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3점을 주셨네요. 이유 들어볼까요? 일단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신규 수주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좀 약합니다. 일회성적인 이런 수입과 어닝 서프라이즈를 통해서는 기대감이 있지만, 사실 내실을 들여다보면은 매출이 증가한다거나 순이익이 증가해서가 아니라 계속 이런 일회성 수입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용을 줄이면서 비용을 절감하면서 올라가는 이런 실적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실적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이 빅3 중에서 탑픽은 따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대우조선해양이 업종의 상승으로 인해서의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빅3 조선주들 세 종목이 있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있는데, 이들 중에서 대우조선해양을 딱 꼽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별점은 3점을 드렸습니다. 네, 그동안 속절없이 추락했던 조선주가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요. 업황 전반에 대한 전망과 또 최선호주가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최선호주를 딱 꼽아드린다면 삼성중공업이 탑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삼성중공업은 지금 현재 우리 그 조선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글로벌 선박 발주 시장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 이슈에서 가장 적합한 종목입니다. 신규 수주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LNG 운반선이나 초대형 원유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종 등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의 향후에 주가 상승 충분히 더욱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점은 수급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빅3 조선주들 모두 기관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지만 삼성중공업이 가장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주가 상승 폭 자체도 굉장히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을 탑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은 또 다른 핫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JYP 엔터입니다. 줄곧 내리막길을 걷던 JYP 엔터 주가가 이번 주 2만 원을 회복하면서 상승 흐름 보여줬는데요. 반등 배경부터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오늘도 급등을 보이면서 기대에 부합을 하고 있습니다. 주력 아티스트인 트와이스 그리고 갓세븐이 앨범 판매 그리고 콘서트 모객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작년과 올해 각각 데뷔했었던 아티스트인 스트레이키즈 그리고 있지의 수익화가 이제부터 가시화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실적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 다른 엔터사와는 다르게 이 본업에 대한 비중이 높습니다. 본업 수익성이 높고 비핵심 사업이 없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늘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주력 그룹들이 아직 데뷔 5년 차 이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높은 이익률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JYP 엔터의 본격적인 주가 회복 기대해도 되는 걸까요? 투자 별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4점을 주셨는데 높은 점수 주셨네요. 네, 뭐 JYP 엔터는 이전부터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드렸었고 엔터주 중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업에 대한 이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 길을 계속 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4분기에는 엔터주들이 전통적인 강세를 보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실적이 가시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4분기가 주가 상승 모멘텀이 가장 크고요. JYP 엔터가 가장 강점으로 갖고 있는 것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JYP 엔터는 특정 아티스트에 대한 이 의존도가 다른 엔터주들보다도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이 투표 형식으로 사내의 투표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 명의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이제 흔들릴 수 있는 리스크가 최적화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의 측면에 대해서 JYP 엔터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데 수급적으로도 충분히 드러나고 있고 오늘 주가 상승폭을 본다면 상당히 상승폭을 많이 가져갔는데 지금까지 하락폭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상승 흐름은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올해 대형 스캔들로 엔터주 전반이 내리막길을 걸었는데요. 과연 남은 하반기 엔터주 투자 심리 회복이 가능할지 김우영 대표의 투자 의견도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엔터주들의 이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을 만한 이런 악재들이 나온 거였는데요. 특정 엔터사에 거의 이런 이미지 훼손에 대한 부분은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른 엔터주들을 봤을 때 지금 저가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서 기관 수급들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적은 엄연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형 3사 SM, JYP, YG엔터를 제외하고 다른 엔터주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는데 특히 아직 상장하지 않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상장을 뭐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미 상장하기 전부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한 해였습니다. 내년까지도 이 흐름들이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엔터주들 투자 심리는 이미 좀 회복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한 주간 시장의 주목을 받은 마지막 핫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치 테마주입니다. 아니 선거철도 아닌데 이번 주 정치 테마주가 급등세를 나타냈어요. 상당히 재미있고 다이나믹한 2주를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도 관련돼 있는 종목 중에 화천기계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상당히 좀 웃고 울고 했었던 2주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일단은 2주 동안 정치 테마주가 강세를 보였던 가장 큰 이슈는 언론을 계속해서 도배를 하고 있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이슈 때문인데요. 상대되는 정치인들의 관련주들도 시속 게임하듯이 등락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청문회 당일날은 더욱더 재밌었던 것이 상대되는 후보들의 공격이 시작되면 주가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이 실시간으로 좀 중계되듯이까지 나왔었는데 이런 모습을 본다면 정치 테마주의 딱 그 특징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위험하다는 건 알지만 단기에 수익을 올리고 싶은 분들은 또 관심을 두기 마련이거든요. 김호영 대표는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어떤 투자 별점을 줬을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빵점이 오랜만에 등장을 했네요. 망가진 줄 알았네요. 빨간색이 안 올라와서. 네. 빵점을 드린 거는 이제 빵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어떤 방향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점수를 안 드렸습니다. 네. 일단 투자 대안이라고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정치 테마주의 등락은 관련돼 있는 정치인의 행보 하나하나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뭐 지지율이 올라가면 상승을 했다가도 다음 날 갑자기 비리가 터졌다거나 돌발 악재가 나오면 바로 급락을 하는 전날 상한가와 근데 다음 날 점화가 갈 수 있는 하한가가 갈 수 있는 이러한 완전한 돌발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도 조심을 해야 되겠고 전망을 한다라는 건 불가능하겠고요. 이 정치 테마주만큼은 100% 도박판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변동성이 예측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0점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제가 의견을 안 드린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분위기만 잘 탄다면 단기적으로 큰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의 금액으로 이런 시소 게임의 분위기를 잘 탄다면 단기간에 큰 수익도 가능하실 겁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 만나봤는데요. 앞서 5스타의 투자 별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또 시장의 핵심 종목들 5스타 톡방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똑똑한 주식 투자를 위해서 뉴스타가 떴습니다. 한송희 대표만의 성공 투자를 위한 핵심 노하우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똑똑한 투자의 한송희 대표입니다. 2019년 시장이 불과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투자자분들은 올 한 해의 성과가 어떠신가요? 아마 많은 투자자가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남은 하반기의 투자 전략이 올해의 성과를 좌우한다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불안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하반기, 어떤 투자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제가 톡방에서 뽑은 투자 키워드 첫 번째는 배당주입니다.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해졌을 때 안전하고 눈에 보이는 수익을 쫓기 마련인데요. 대부분 주가가 빠져있는 상태에서는 안정적인 배당주의 매력도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곧 연말 시즌도 다가오고 있으니 배당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에서도 충분히 수익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은 하반기 수익을 안겨줄 투자 키워드 두 번째는 바로 턴어라운드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시장의 상황과 관계없이 이 턴어라운드 종목은 언제나 최고의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올해는 자동차 업종에서 턴어라운드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남은 하반기와 내년에는 방산주가 그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미 주가는 반응하고 있고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마지막 투자 키워드는 성장주입니다. 시장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안에서 성장하는 산업, 잘 나가는 기업은 있기 마련이죠. 특히 올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유독 돋보이는 섹터가 있었는데 바로 5G입니다. 구조적으로 투자가 집행되어야 하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이어갈 수 있는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남은 하반기 주목할 투자 키워드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무료 카톡방을 통해 하반기 핵심 종목을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똑똑한 투자와 함께 언제나 똑똑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You miss me? I miss all of y'all. All y'all girls standing together like that. I can't take it. 주식시장에서 손실은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철저한 전략이 필요하겠죠. 다음 주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선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먼저 증시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한가위 가족에게 선물하고 싶은 주식은입니다.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뭐 정겨운 연휴 지금 다들 보내고 계실 텐데요. 또 매년 추석이면은 보름달 보면서 또 소원도 빌곤 하는데 5스타 세 분의 바람도 좀 한 분씩 들어볼게요. 어떤 바람 있으세요?
주식하는 사람이 주식 올라가는 거 이외에 뭐 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미국과 중국과 무역 협상이 하루라도 좀 빨리 타결이 돼서 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 지수나 2,300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바라는 일입니다. 네. 자, 다른 분은요? 예, 일단 뭐 저는 건강이 일단 첫 번째고요. 네. 그다음에 2018년이죠. 저희 5스타 저희 방송을 시작해서 2년 동안 정말 지겹게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을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한번 보름달에다가 빌어보겠습니다. 네. 김호영 대표는요? 네, 저도 역시 뭐 지수 상승과 이런 여건들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요. 지수가 상승하더라도 여기서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좀 성공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세 분의 바람이 정말 모두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앞서 추석 이후 시장에 대한 전망과 유망 업종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은 추석 이후를 대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볼까 합니다. 먼저 이성우 대표부터 좀 전해주시죠. 아직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아직은 증시 상승에 확신을 갖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따라서 계좌에서 현금을 한 30% 정도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으로든지 또는 어떤 다른 이유로든지 간에 글로벌 금리가 좀 올라간다, 상승세로 접어든다는 게 확실해지면 그때부터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뭐 독일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뭐 0.5에서 0.7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 돈이 몰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지금 마이너스 금리거든요. 일본도 마이너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금리 상태라는 것은 거의 지금 배팅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금리가 올랐다라는 것은 반대로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거고요. 이 채권을 팔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주식시장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채권으로 몰렸던 그 자금들, 배팅이 들어갔던 자금들이 빠져나오면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지금은 금리보다 배당 수익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어셋 얼로케이션 상으로 봤을 때 주식의 메리트가 좀 더 있다. 근데 단지 지금 이쪽에 배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빠져나오면은 주식시장으로 이제 로테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금리를 좀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원 대표는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을 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좀 어려운 포트폴리오 구성해야 되는데요. 네. 특히 이제 앞에 설명드린 대로 다음 주 미국의 금리 그리고 10월 달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이 일단 중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흐름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금 30에서 40% 정도 유지하시고요. 단기라든지 스윙 전략 위주로 해주는데 일단 손절 가격을 타이트하게 좀 잡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소재 부품 이러한 쪽에 관심 가져야 하고요. 네. 김호영 대표도 전략 좀 세워주세요. 일단 가장 좋은 전략을 보자면 단기 트레이딩을 지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2년 동안 이상원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년 내내 지금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쩔 수 없이 단기 트레이딩이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특히 IT 제조업 쪽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IT 제조업들 중에는 이제는 긴 시각을 가지고 또 매집을 시작해도 괜찮은 국면인 것 같고요. IT 제조업 관련주들의 매집도 이제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좀 이 상황을 봐가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불확실성이 아직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이 일단 가장 첫 번째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5스타의 추석 이후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내 계좌를 화사하게 만들어줄 종목은 무엇일까요? 만나보기에 앞서서 5스타 세 분이 방송과 모바일을 통해서 추천해드린 종목들 수익률 점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성호 대표 AS 종목 YN텍 먼저 볼게요. 핵심주로 선정을 해주시고 지금 10% 수익률을 보여줬거든요. 지난 8월 30일 바로 저희 격주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 나왔을 때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네. 폐기물 처리 업체 그리고 해상 운송 사업이 주력이고 골프장하고 레미콘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8,900원 살짝 넘어서 이제 8,950원까지 갔다가 이후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당시와 펀더멘털이 바뀐 건 별로 없고요. 근데 8,900원에서 파신 분들 절반 정도 파신 분들 1차 목표가에서 절반 파셨으면은 좀 기다리셨다가 2차 목표가 9,900원 노리시면 되는데 시간이 좀 너무 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또다시 8,900원 정도 왔을 때 나머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200원 아래서 재매수하는 것도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괜찮다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상원 대표 AS 종목입니다. 세트레가인데 세트레가이도 10% 정도 수익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추가 전략을 좀 세워주세요. 예, 일단 동종목은 제가 2만 원대, 다시 말해서 2만 1,000원 이하권에서 물량을 잡아주시면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유일하게 국내 있죠. 위성 시스템 업체입니다. 일단 동종목을 추천드린 이후에 23,150원, 10% 이상 급등세를 보였다가 아쉽게도 이번 주 들어선 다시 또 조정을 주고 있는데 2만 1,000원대는 강력한 바닥이고 또 21선이 강력한 바닥이기 때문에 이 가격선에선 계속해서 물량을 잡으셔도 되고요. 이번에는 23,000원, 23,150원이 아닌 24,000원 향해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호영 대표의 한국바이오젠입니다. 앞으로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 달성은 진행이 되는데요. 네. 10,000원 목표가가 달성이 되고 오늘 살짝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마무리가 좀 종가가 최저가로 끝났기 때문에 연휴 이후에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 1차적인 상승 흐름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반복 매매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놀라운 적중률과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 파이브스타입니다. 이제 한가위처럼 풍성한 수익을 안겨줄 종목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먼저 첫 번째 주인공부터 확인해 볼까요? 슈핑앤코리아 휴대폰 케이스.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케이스를 비롯한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케이스 매출 비중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게 거의 대부분이고 네.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훨씬 더 인기가 있습니다. 작년 매출 기준으로 보면은 북미가 51%, 유럽이 28%.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에서 아마존의 갤럭시 노트 10 관련해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 노트 10 관련해서 휴대폰 케이스 1위에서 5위까지가 모두 슈피겐 제품입니다. 9월 달에 뭐 아시다시피 이제 아이폰 런칭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폰 나오면은 또 얘네들이 또 아이폰에 강하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굉장히 좋을 거고요. 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반사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미국 내에서 주요 경쟁사가 오토박스라든가 벨킨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관세를 부과를 받게 되는데 슈피겐코리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제조를 해서 무관세로 가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아마존에서 그 MS 점유율이 한 10% 포인트 정도는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 미국의 송환세 CFC 규정 때문에 이 대표이사가 미국 영주권자거든요. 네. 그래서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4월 달에 그 주식을 좀 판 게 있습니다. 지분 매각 이벤트가 좀 있었고요. 또 2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서 좀 조정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5월 이후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제 어제부터 좀 방향이 좀 바뀌고 있다. 이제는 흐름이 바뀔 때가 됐다라고 보고 3분기 실적 호전 기대되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은 17%, 영업이익은 7%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PR이 7.9배니까 밸류에이션 메리트도 분명히 있고요. 네. 매수가는 지금 아침에 할 때는 사실은 56,000원 정도 가격대여서 부담이 없었는데 지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1차 56,500원에서 57,500원, 2차는 54,500원에서 55,5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단기 61,000원, 중기 67,000원, 손절가는 53,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한가위 가족에게 선물하고 싶은 이상원 대표의 핵심 종목도 만나보죠. 워닝 머티리얼즈. 네, 예전에 원익 IPS에서 물적 분할을 해서 특수 가스를 만드는 그런 업체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들어서 뭐 우리나라와 일본의 뭐 그냥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경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에 따른 수혜가 또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 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당연히 거래처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고객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뿐만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삼성 디스플레이죠. 바로 아몰레드 사업 부분에 공정력 특수가스를 또 납품하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그 기대 심리는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에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반도체 소재 국산화 추진에 따른 수혜가 되는 반면 되고 또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수소차 테마로서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쪽의 테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실적은 솔직히 올해까지는 작년과 비슷한 매출이 2,200억 정도를 기록할 겁니다. 2,100억에서 2,200억. 그러나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수익의 매출이 증가되면서 10에서 20%까지 증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주요 주주입니다. 주요 5% 이상 갖고 있는 기관들을 살펴보니까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신용자산운용 등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 또한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흐름을 본다면은 현재 60일선이 강력한 바닥으로 적용되면서 눌림 조정의 마무리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거래량 역시 바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재상승을 꿈꾸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오늘 마이너스로 끝났지만은 24,500원에 매수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일단 28,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22,9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호영 대표 핵심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J컨텐트리. 네, 앞서서 이제 그 엔터주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었었는데요. 엔터주 안에서 이제 미디어 콘텐츠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메가박스 우리나라의 멀티플렉스 영화관 브랜드가 몇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메가박스를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메가박스 인수 후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외형적으로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메가박스 지분율은 77%고요. 이제 메가박스가 내년에 코스닥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생충과 알라딘 등 극장 사업에서 연이어서 성과를 올리면서 영화 사업 부문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JTBC 드라마 라인업도 확대가 되고 있고요. 방송 사업부도 하반기에는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 예전 심사 청구에 따라서 이제 7월 중순에 이제 수급적인 공백이 조금 있었는데요. 이것과 함께 맞물려서 최근에 미디어 콘텐츠 업종 전체의 밸류 하락이 주가 하락을 좀 이끌었다. 따라서 주가가 최근 하락폭은 과대낙폭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무난한 주가 회복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길게 본다면 내년까지 메가박스 상장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37,500원에서 37,000원 선 분할로 이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만 짧게 4만 원 제시를 해드리겠는데 좀 더 가져가셔도 무난한 종목이 될 겁니다. 손절가는 35,0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파이브스타의 핵심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Don't know when they're going home, but your friend could come along. Thinking why not? 인공지능 로봇이 나만을 위해 맞춤 투자를 해준다면 어떨까? 이제 더는 상상 속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분석, 또 나의 투자 성향에 딱 맞는 종목 선별은 물론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주는 로보마켓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도 공격 투자형 로봇은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빠른 이슈 탐색으로 시장의 핫 종목을 발빠르게 매매하는 공격 투자형 로봇의 수익률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5G 관련주 다산 네트웍스로 하루 만에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또 머큐리 역시 10%에 가까운 수익률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공장 자동화 설비 전문 업체 톱텍으로 8%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 2차 전지 관련주 AFW 역시 8%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종목 선별 및 투자 정보를 뚝소리나게 제공하는 로보마켓. 이 로보마켓의 자세한 전략이 궁금한 분들은 026938-207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모처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실 텐데요. 추석이라는 천금 같은 휴식기를 재충전의 기회로 알차게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연휴 이후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 즐겁게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주식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 난다.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는 계속됩니다. 계속됩니다. We were only 11.
but acting like grown-ups like we are in the present. Drinking from plastic cups, singing love is forever.